안녕하세요. 마침표입니다. 지도사 2차 시험은 기술사 시험처럼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적는 시험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적는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법령에 규정된 이 내용과 같이 5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점수를 더 받겠다고 6가지나 또는 8가지를 쓰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만 채점에 들어가고 그 뒤의 것은 채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도사 2차 시험은 100분 동안 총 9문제 중에 8문제를 작성하면 됩니다. 1번에서 5번은 단답형, 6번에서 9번 문제는 논술형인데 여기서 8번에서 9번 문제는 선택형입니다. 즉 6번, 7번 문제는 무조건 답을 써야 하고 8번과 9번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한 문제를 골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지에 8문제만 작성하면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문제마다 답안지 분량은 어느 정도 작성하면 될까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하면 요구하는 가지수의 답만 적으면 됩니다. 채점자들은 받아쓰기 채점하듯이 답을 가지고 채점해요. 내가 점수를 더 받겠다고 장황하게 답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채점에 방해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통상 답안지 한 면에 반쪽 정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 단답형 문제로 크레인의 건과 방지 장치와 과부하 방지 장치를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단답형 문제는 대부분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출제되는데 가끔은 설명하시오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당황하지 말고 단답형이니까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 정도 작동 원리를 써주면 되고 추가로 종류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논술형인데 이 논술형 문제도 최근 들어 가지치기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즉 논술형 한 문제에 단답형과 유사한 3-4가지의 문제를 모아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기준규칙이나 법령을 물어보면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유사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론 등의 문제는 답안에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앞뒤로 살을 적당히 붙여서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재료의 소성 가공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아변 인발 압출, 전조, 판금 가공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림은 참조용이니까요. 안 그리셔도 되고요. 아변 가공의 키워드는 뭘까요?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 요게 키워드겠네요. 그죠? 인발은 금속을 봉의 축방향으로 잡아당겨.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요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앞뒤로 살을 적당히 붙여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물음 2는 압출 가공 시 발생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압출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4가지 정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학습하실 때 핵심 키워드에 형광펜 등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색칠을 해주고 그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앞뒤의 내용은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살을 채워 넣는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도사 2차 시험은 기출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확률이
약 10% 내외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출문제로만 구성된 교재로 공부하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반드시 신출문제를 예상하셔야 된다. 이건 기사시험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만 달달달 암기해서 시험장 가면 절대 30점을 넘길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기출에서 파생 가능한 문제 또는 최근 들어 코샤 가이드와 고시에서도 제법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예상 가능한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도사 2차 시험은 단 8문제를 쓰면 되지만 학습 범위가 방대해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교재나 아무 방법으로 학습하고 시험을 보면 불합격이란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1년이란 시간을 기약 없이 견뎌야 하는 고통을 안게 될 겁니다. 만약 기계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생각하는 기계 안전의 산업안전 지도사 180 서브노트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기출과 출제 확률이 높은 예상 문제까지 총 180문제를 선별해서 교재를 구성하였고요. 지도사 기계 분야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지난 11년간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39문제로 정말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 기계설비안전화, 기계공학, 산업용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순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계 분야 2차에서는 고시 2문제, 그 다음 코샤 가이드 2문제, 총 무려 4문제가 시험 문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면서 5%대라는 정말 최저 합격률이라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건 해마다 이 시험 문제 패턴은 유동적입니다. 어느 해는 법령이 많이 출제되고 또 다음에는 기계공학 분야가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수험생분들이 모두 분석하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안전 전문가인 저 마침표와 테리쌤이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매년 연구해서 교재에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확률 높은 문제로 함께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자, 교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문제마다 별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학습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째, 별표 친 문제의 예상 문제부터 학습하십시오. 다시 별표 친 문제의 예상 문제부터 학습하십시오. 둘째, 별표 친 문제 중에 기출되지 않은 예상 문제를 학습합니다. 셋째, 별표 친 기출 문제를 학습하시고 넷째는 마지막으로 별표 안 친 문제 순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도에 맞게 우선순위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교재에 이런 개요와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참조용으로 넣어둔 것이니까요. 실제 답안지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코샤 가이드와 고시 중 기계안전 분야에 출제될 만한 문제는 추려서 정리 중에 있으니까요. 1월 중으로 함께 제공해 드리고 기구매자분들께도 메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 말경에 지도사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면 2차 시험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2달여간 지도사 2차를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2차와 1차의 학습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병행하셔야 동차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 마침표와 테리쌤은 기계공학과 안전공학을 모두 전공하였고 현재 기계안전 설계, 제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5년째 수험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기계 분야만큼은 자신 있게 케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교재가 최신본인지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저희 교재는 법 개정 또는 수정사항 발생 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는 교재가 최신본입니다.
또한 기구매자분들을 위해서 개정사항을 생각하는 기기안전 블로그로 업데이트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사 2차 기기안전은 비전공자가 독학으로 치르기에는 다소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혼자서 학습하기 버거운 분들은 인강도 고려해 보세요.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게 학습 원리를 그림과 영상을 통해 재밌게 구성하였고, 저자인 이 마침표와 기계 분야 최고 전문가인 테리쌤이 공동 강의로 진행해서 산업안전지도사 180문제를 모두 풀어서 이해시켜주는 수업입니다. 혼자서 학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겁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장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안전보건은 분명 더 가치 있는 산업이 될 테니까요. 산업안전 지도사 취득으로 여러분의 가치 있는 비전을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지도사의 비전과 업무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